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시한이 없다. 속도도 아주 느리게 기어가도 된다. 제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시한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고 그렇다면 초반에 포괄적이고 원샷으로 1년 안에 한다, 6개월 안에 한다, 2년 반 안에 한다라는 말은 이제는 다 헛소리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이런 트럼프와 폼페이오에 대해서 비판을 해오다가 정말 숱한 욕도 처먹었습니다. 감히 네가 뭔데 트럼프를 비판하냐? 너 한미 동맹을 깨려고 하는 간첩이냐? 너 위장 보수다. 지금이 보수가 뭘 대단할 게 있다고 다 망한 집구석에서 보수하겠다고 그게 무슨 훈장입니까? 안 시켜줘도 돼요. 그런 거. 당신들이 나한테 위장 보수니 뭐니 말을 안 해도 그냥 내가 알아서 내 할 일은 해요. 그런데 무슨 보수니 아니니 감정을 하고 자빠졌고 트럼프 비판하면 보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흔들어 자빠지고 지금까지도 전지전능설과 대단한 설계가 있다. 밝히지 않은 이면 약속이 있다. 북한을 완전히 친미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북한 폭격하려고 다 수가 있어서 저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인간들요. 대중들 앞에 사과하고 농객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전 뉴스 브리핑은요. 주말에 별별 특강에서 문정권의 폭주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가 2부 했어요. 제가 한국의 보수와 한국의 아스팔트 보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요. 성역 없이 제 할 말 하다가 갈 겁니다. 저보고 뭐 어떻다 저떻다 하더라도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야 될 말들을 한 번도 겁을 먹거나 내 장래나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계산해보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뭔 미련이 남았다고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트럼프에 대해서 내가 했던 말이 거의 맞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비핵화할 생각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한과 속도의 제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비핵화는 끝나버린 겁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했어요. 트럼프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북한과의 비핵화 판을 깨버리면 한마디로 자승자박이 되고 지 얼굴에 침 뱉기가 되죠. 지금까지 했던 그 무수한 실언과 오바들을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여기서 깨면 아마 트럼프는 중간선거 지게 되고 탄핵으로 내몰려 갈 수도 있어요. 최근에 러시아 관련 헛소리로 이제 거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택하는 방법은 북한과의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룩된 것이 많은 것이 이룩됐다고 우겨야 돼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고 인질도 돌려보냈고 자, 좋아지고 있지 않냐. 근데 이거를 빨리 뭐 과거에 일괄적으로 원샷으로 6개월이니 1년이니 2년 반이니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일단 11월 6일 중간선거는 넘기고 보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 전에 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속도도 느리고 천천히 가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향해서 김정은 일을 잘 꼬드겨서 가고 있으니 기대를 해라. 이제 요렇게 말장난으로 11월 6일까지 떼어가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의 말을 보면 우리는 시간 제한, 속도 제한이 없다. 우리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이다. 서두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래가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말장단으로 앞으로 한 넉 달 버텨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비핵화의 시간 제한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뭔가 하면 명백하게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 인정은 말로는 안 하지요. 그건 사실상 북한을 비핵화할 생각이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걸 차마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은 관리만 해 나가겠다. 저놈들이 사고만 안 치면 그걸로 만족하겠다라고 가버린 겁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북한의 핵과 ICBM의 실체를 이런 식으로 설거머니 인정을 해버리면서 뒷공무니를 빼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결동안 볼턴이 했던 이야기는 그야말로 다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는 유해 맥구를 어떻게 보낼까 정도를 가지고 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지루한 살라미 작전과 참호전으로 전락해 가고 있고 트럼프는 북한하고 관계에서 자신이 업적을 거두고 있다고 아무도 안 믿더라도 그런 거짓말을 11월 6일까지는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전문가들의 결론은 미국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완전히 말려들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미국이 유해 55구를 7월 27일 정전협정일에 넘겨받는 대신에 북핵 비핵화에 대한 데드라인이 없다고 양보를 해서 사실상 비핵화가 어려워지고 있다. 전직이 미국 CIA 북한 정보 분석관이었던 수미테리는 유해 송환은 허울뿐인 양보다 면서 실제 비핵화를 놓고 북한이 아주 얇게 자르는 초방막, 그러니까 눈에 각막만큼 얇게 초방막 매우 얇은 살라미 전술을 통해 최소한만 양보하면서 시간을 끌어 수년을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미테리 씨는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 종전선언 체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뻔하다. 9월 달에 남북미가 유엔에 모여가지고 지금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그것이 곧바로 이제 평화협정으로 연결될 건데 북한이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유해 송환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 그거 트럼프가 6월 12일 날 북한이 파기하겠다 한 걸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폐쇄 정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거칠애 중에 거칠애다. 이걸 받는 대가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고 평화협정으로 가서는 큰일 난다. 트럼프가 한미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워게임이라고 말을 하면서 북한의 이 왜곡된 의도를 인정을 해버리면서 고작 유해 송환이나 어차피 쓰지도 않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면서 그 대가로 김정은이 유엔에 와서 총회 연설을 하고 남북미가 같이 그걸 갖다가 뒷받침하면서 종전선언을 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때 결국 북핵 폐기는 사라져버리고 미국은 양보만 하게 되고 결국 여기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군비 경쟁으로 나서게 되면서 동북아시아가 전쟁의 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해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트럼프가 종전선언에 이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하게 되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핀란드처럼 중립국가로 전락해버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중립국가로 전락하면서 한국 자체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일본도 핵무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은 미국을 향해서 실제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여부를 떠나서 이제 우리도 원칙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비핵화의 일정표와 시간표를 없애버렸다면 결국은 이것은 비핵화를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로 귀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입을 모아서 그렇다면 트럼프 네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간주하고 우리는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수진영 전체의 아젠다로 채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하지요. 점잖은 국제문제 전문가라는 놈들이요. 뭐랍니까? 그 놈들은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핵무장을 해서 국제 제재에 들어가면 한국은 죽는다. 자,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그걸 흔들어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먹고 돈을 뜯어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한번 봅시다. 대북 지원 얼마면 돼? 10조 원 이러면서 일본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자, 얼마를 생각하느냐? 6천억엔, 6조 원에서 1조엔, 10억, 10조 정도면 되는 것이냐? 일본의 야당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정부에 보낸 대북 관련 질의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이 해결되어서 일본과 북한 간의 국교 정상화가 진전될 경우 일본이 그 대가로 북한에 얼마를 주어야 되느냐는 액수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매우 일본같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상가하는 나라에서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 질의를 한 오사카 의원은 질의서에서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3억 달러의 생산물과 용역의 무상 제공, 2억 달러의 유상 차관, 3억 달러의 민관 차관을 약속해서 11억 달러를 줬다.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이 3억 5천만 불이었으니 한국 예산의 3배를 우리가 준 것이다. 자, 이어 북한의 예산 규모가 불분명하지만은 전문가들은 대략 2천에서 3천엔, 한국 돈으로 2, 3조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적용해서 3.5배를 하게 되면 6천억 엔에서 1조 엔, 즉 6조에서 10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근데 이 의원의 계산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65년에 청구권 협상에서 무상 3억, 유상 2억, 민간 3억, 합계 8억 달러인데요. 이 부분에서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11억 달러라고 한 부분입니다. 자, 북한 계산도 주먹국으로 했지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이 경제 지원 규모를 환산을 해서 정부에 물은 최초의 이런 질의서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일본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해버리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 끝낼 겁니다. 대신 일본은 이제 북한이 핵을 가졌던 사실이 이제 확정적으로 그냥 돼버리면 그때는 일본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일본에는 대체적으로 10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가 65년에 한국에 줬던 것을 현 시점에서 환산하면 한 10조를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과거에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간에 대체로 이야기했던 부분도 10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태영호 씨의 책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요구가 200조가 될 수 있다. 일본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3, 4조 엔 아니면 5조 엔이 될 수 있다. 30조에서 50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최소 10조에서 최고 50조까지를 뜯어낼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 정권은 핵을 개발한 비용을 일본을 대해서만도 이렇게 10조에서 50조 사이를 받아내고 한국은 지금 막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보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한국이 수십억을 줬다.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부가
어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총 32억 2,500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뿐 아니라 금강산 매내소 상봉시설 개보수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되는데요. 우리 인력이 8월 7일부터 금강산에 가서 시설 개보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상봉 행사 비용이고 10억이 개보수 비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2억 5천만 원 중에서 행사 비용으로 20억이 북한에 지불되는 돈은 그냥 북한한테 이산가족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주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 10월에 상봉 행사에는 23억 5천만 원이 들어갔고 행사 비용이 18억이고 시설 개보수가 5억 6천이었다는 겁니다. 자,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거 판문점 선언에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에 설치한다 이랬죠. 판문점에 설치하면 되지 그걸 왜 개성공단에 설치합니까? 그 8,600만 원도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만나는 순간부터 택시비 올라가듯이 돈이 째깍째깍 나가요. 자, 이 미친 자들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비핵화에 대한 시한이나 속도도 없다라고 말해버리면서 북한하고 자기 임기 내에 뭔가 되듯이 계속 쇼만 하면서 지리하게 끌고 가고 북한이 도발만 안 하면 오케이다. 나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I don't care. 알 바 없다. 뭐 다음 대통령한테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하고 한국이나 일본이 그 피해를 맞든지 안 맞든지 나는 모르겠다. 미국까지만 날라오지 않고 북한이 그걸 가지고 불장난만 안 하면 된다. 그러면 북한을 보고 그냥 나는 말로 때우고 또는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이 낼 거 아니냐. 그럼 뭔 문제가 있냐. 나는 그냥 내 임기만 때우고 한 번 더 재임하는데 북한을 가지고 사기칠 수 있으면 되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철학이 없는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한국은 어떡할 거냐. 자, 이리 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최대 위협이라던 미국인들이 1년 새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트럼프가 업적이라고 우기고 이렇게 하도록 미국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북한이 도발을 안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굳히는 거죠. 자, 다만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은 미북 회담의 진짜 결과를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폼페이오를 추궁할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밥 코크 상원 외교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미국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음 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폼페이오를 불러다가 북한 관련한 협상 문제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면적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길 바라지만은 실제로 그런 상황일까봐 걱정스럽다면서 지금 이 사태를 매우 비관적으로 답답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이 있다면 비핵화 정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비핵화는 북핵무기와 핵 관련 시설, 미사일을 폐기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 많은 약속을 하기 위한 약속에 불과한 싱가포르 성명에 대해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의원들이 미북 회담 결과에 대해 계속 의문을 품는 이유는 회담 이후 트럼프의 참모들의 북한과 관련된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제재가 최근에 풀어진 데 우려를 하면서 중국의 대형 은행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의회에 1, 2부에서 이야기한 북한에 석탄을 실은 밀수에 한국 정부가 개입됐느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의회가 나서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11월 6일 중간선거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트럼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저래하는 거는요, 자기 계산이 있어요. 러시아 관련해서 미국 국민들의 52%가 트럼프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 지지율은 4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 핵심 지지층만 딱 그냥 붙들고 있으면 요 정도만 내가 뭐 하면 다행이지 더 얻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화당 지지와 자기 지지가 비슷하다. 오히려 내 지지가 좀 높지 않냐라면서 그런 부분을 놓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로 가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시한이나 속도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고 천천히 사고만 치지 않으면 한국, 일본이 돈 내가면서 북한 끌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면서 이 사태를 가겠다 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독자적인 핵 개발 문제가 큰 목소리로 나오고 일본도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미국 측에 압박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핵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려고 하는데 우리는 핵말을 끄집어내면 무역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리 안 될 거다. 이거는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문정권이 물러나고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제대로 방치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한번 질러버려야 됩니다. 대선의 후보들도 다 질러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말리고 중국이 한국 좀 말려라, 일본 좀 말려라 이렇게 돼야 비핵화가 되든지 아니면 핵을 가지는 길로 한 발씩 나가게 되든지 우리가 살고 봐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트럼프 같은 저 삼류한테 한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재래식 이 군사 전력도 북한의 선의에 기댄 채 지금 대북 군사 조치들이 우리의 군사적 전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미 간의 훈련도 다 중단하고 군축이라는 명분하에 지금 가장 중요한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전력도 해체해 가려고 기무사도 해체하려고 그래서 우리 군을 해체하는 이 움직임도 북한의 비핵화의 진척에 맞추어서 비핵화가 천천히 된다면 우리도 군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한국의 보수라는 분들요. 자, 북한의 이제 비핵화를 시한도 없고 속도도 없어요. 우리가 무한 시간이 되면 뭡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북한과의 모든 군축 협상을 중단하고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나 교류나 이런 것도 지금 그만큼 늦게 이렇게 늦추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북한하고의 합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 우리도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기면 우리도 기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독자적인 핵개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고 하는가 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의사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핵개발을 해야 된다. 그럼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북한을 핵을 빨리 없애든가. 너네만 믿고 있다가 저놈들은 지금 핵 보유 국가로
되어 가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